제가 옛날에 사입하고 브랜딩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재고 쌓아두고 판매하던 간이창고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초에 구매대행 짬밥 얼마 안 될 때 사입도 하고 이럴 때 브랜드 만들 거라고 이제 제작까지 했던 상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캠핑 유행할 때 있잖아요, 제가 제작했던 롤테이블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이제 캠퍼클럽이라고, 로고 디자인도 제가 다 했는데 세상에는 없는 브랜드가 되었죠.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 아시다시피 모든 상품이 중국에서 거의 90% 제조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제 중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얘는 원가 자체가 나름 브랜드 만들 거라고 되게 비싼 원가를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딱 봐도 퀄리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이 그러면 캠핑 갈 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캠핑 가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 롤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똘똘똘 말고 이거 다리 합쳐주면 이제 테이블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키워드도 그때 좋았고, 얘가 보시면 육각이거든요. 그때는 육각 테이블이 없을 때라서 완전 대박 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착각을 했었던, 여기서 하나 브랜딩 할 때 말씀드릴 거, 혼자 이제 자기 브랜드 퀄리티 좋다고 뽕에 빠져가지고 원가 비싼 거 쓰고 좋은 거 쓰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가격 맞춰야 돼요. 이게 육각이라서 나는 세상에 없는 독보적인 제품이다 해서 가격을 엄청 올린 거죠. 그쵸, 제품도 막 브랜드니까 퀄리티 좋게 만들겠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역시 그래도 평균 가격을 따르더라고요. 이 캠퍼클럽 로고 있잖아요, 이 로고가 파타고니아처럼 유명해질 거라고 상상한 적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애초에 만들 때 매장 한 20개 30개 깔리는 거 생각하고 했습니다. 제2의 파타고니아를 꿈꿨는데 세상에 사라졌죠. 이렇게 딱 하고, 이게 원래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구멍 이렇게 딱딱 껴주면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거 퀄리티는 비싸서 진짜 좋아요. 원가가 시세 가격보다 더 비쌌던 거죠. 예, 평균 롤 테이블 이런 거 가격이 9만원 10만원 하면 저는 18만원에 팔아야 되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거 이미 지금 만들어진 상품들 시장 가격이 어떻게 더 쌀까요? 우리가 이걸 몇백만 원치를 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보다 이제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모양은 잘 나오는 그런 싼 제품들도 많아요. 실제로 보면 퀄리티는 얘가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 바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대량 사입이나 이런 거에서 뭐 원가도 절감하고 배송비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쳐버리는 거죠. 애초에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사라진 캠퍼클럽입니다. 네, 근데 이 상품이 가격도 소비자 가격이랑 좀 안 맞았고 이래서 브랜딩 사입 판매하다가 실패했다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도 구매 대행을 한 지 1년 정도는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입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100% 브랜딩 성공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타고니아 이런 거 꿈꾼 거거든요. 사실은 실패를 했던 이유는, 이 브랜딩은 일단 그때 저로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로고, 그리고 이게 매장 브랜드가 된다, 길 가다가 막 캠퍼클럽 있네, 이런 거를 막 꿈꿨는데, 사실상 그 단계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간에 저는 판매 노하우도 있고 했는데 왜 실패를 했냐면, 구매 대행에서 순수익이 500, 1000 이렇게 나오고 있었지만 그게 시스템상 자동화가 절대 되고 있던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없었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때 이거를 욕심내서 브랜드 확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이거를 감행했는데, 이 제품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아직까지 구매 대행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브랜딩이란 게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해서 집중하지도 못하고 구매 대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다 보니까 얘는 그냥 못 판 게 아니고 안 팔게 된 거죠. 구매 대행에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창고에 박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게 원가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매가가 비싸면 얘를 어떻게 보면 고급화 전략을 해서 팔아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급화 전략이 가격 비싸게 하고 상세 페이지 있어 보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이럴도 충분히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거 작업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저의 무리한 욕심이었죠, 브랜딩을 만들려고 했던 게. 그럼 구매 대행도 엄청 바빴던 시기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입을 했던 게, 그런 마케팅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줄 수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저도 실수였고 구매 대행업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미래, 확장성 이런 거 되게 고민하면서 사입을 해야 된다, 브랜딩을 해야 된다, 대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이거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느꼈던 첫 번째는, 구매 대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반년, 1년 이내 사라지진 않아요. 없어진다고 3년, 5년, 10년 뒤에 없어질 얘기고, 사실 그때도 없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6개월, 1년 이내에 사라질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 없어질까봐 빨리 브랜딩을 해야겠다, 이거는 너무 큰 미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실수를 했고, 그리고 뭔가 나만의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다 브랜드 만들려고 하잖아요, 사입하고. 사실은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 하나를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업을 또 벌인다? 그냥 이거 좋아서 해보고 저거 좋아서 해보고 정말 실속 없는 짓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속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교육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사입이나 브랜딩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시스템도 아직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다른 사업 벌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실패한 이유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구매 대행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나서 그래도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면 브랜드라는 거를 결국에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수순을 밟아야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셀러 생활을 만약에 5년, 10년, 20년 하게 된다면 저는 브랜딩 이런 거 무조건 나중에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구매 대행이 시스템상 내가 빠져도 직원 알바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끔, 매출이 이제 성장하는 구조로 자동화로 돌아가게끔 그거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매 대행에 일단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년 이내에 그 단계를 모두 마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구매 대행에서 2, 3개월에서 순수익 좀 나온다고 사이 브랜딩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해서 완벽하게 내가 빠져서 자동화가 될 수 있을 그 단계에 가야지만이 이제 이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이 단계를 밟다 보니까 브랜딩이 아니더라도 첫 사입을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타입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구매 대행이 좀 더 수익이 낫네 하면서 그거 방치하고 다시 구매 대행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사입을 시도한 사람 중 80%.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자리 잡아 놓고 사입을 시도했으면 둘 다 성공했을 확률이 80%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에서 어느 정도 자동화나 자리를 잡는 걸 1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 보면 사입이나 브랜드 해서 제품을 팔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바로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 아니에요? 훨씬 나아지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키워드라는 것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될 거잖아요. 아무리 구매 대행이라지만 어쨌든 간에 현지 셀러들이랑 소통하고 구매 대행 하다가도 잘 팔리는 제품이 있으면 할인받기 위해서 소통 다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사입하는 과정의 대부분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입이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때 되면. 근데 그런 게 없이 바로 사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기 오늘 캠퍼 클럽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사입을 해서 물건이 잘 팔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이번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요걸 잘라가지고 2부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사입 좀 잘하는 법, 구매 대행 확장성 이런 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